자, 여러분 87페이지 제6절 우리 세율입니다. 자, 세율은 뭐 그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그랬죠? 한 문제 나오느냐, 두 문제 나오느냐 그게 문제고 세율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번 기초이론까지는 그 기본서 기초이론까지는 이제 그 1, 2월 과정까지는 그 세율 본격적인 세율은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환부터 이제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율을 암기 이제 하고 이제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것만 이번 순환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설명을 듣고요. 교재 이따 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는 세율 구조가 일단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비례세율이 뭐냐? 비례세율이 뭐냐? 자, 비례세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 함수는 과세 표준이에요. 자, 과세 표준 과표 크기고 이쪽 함수는 세율이에요. 그러면 세율. 그러면 취득세는 1억짜리를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다면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이 4%예요. 자, 1억짜리 부동산 취득했을 때 4%.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근데 4% 세율이 정도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율은 4%예요.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매매로 취득하면. 자, 그래서 비례세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럴 때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이런 애들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고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은 만약에 1억짜리를 취득하면 세율이 이만큼, 5억짜리를 취득하면 세율이 이만큼 이런 식으로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하고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재산이나 주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 표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재산세라든가 재산세나 그 다음에 재산세나 근데 양도소득세가요. 자, 누진세율이 기본인데 비례세율이 정도된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누진세율뿐만 아니라 기본 되어 있지만 비례세율이 정도된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례세율이니까 취득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다만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그러면요. 취득세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 원인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 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느냐 일반인이 취득하느냐 또 그 다음에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하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토지인데 매매로 어떤 토지를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이렇게 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농지예요. 그러면 농지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3%예요. 그러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할 때 3%,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해도 3%. 그러니까 세율은 자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비례세예요. 근데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근데 문제는 보세요.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토지인데도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요.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자,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자, 표준세율은 이게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해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표준세율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제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왔습니다. 28회 시험에 안 나왔지만 표준세율 자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또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고 자 취득세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장이 가감 조정,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매매로 어떤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4%인데요.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근데 4%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50% 하니까 지자체장이 플러스 50% 하니까 최대 취득세는 6%. 그잖아요. 4%의 절반은 2%니까 마이너스 50% 하면 최저 몇 프로요? 최저 2%까지 이렇게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떤 돈은 6%, 어떤 돈은 2% 이렇게 그럼 적용되느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조세 정책 목적상 모든 시도가 실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법령에는 근데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적용 안 해서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우린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가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50% 범위에서 가감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취득세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자,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합니다. 나중에 이번 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중과세율과 이 특례세율이라고 그랬어요. 특례세율, 취득세 특례세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조금 뜸했기 때문에 이 특례세율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고, 우리 맨날 작년에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맨날 연습한 내용으로 또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거의 똑같은 문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특례세율. 그래서 무난히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 자, 먼저요. 87페이지 자, 제6절 세율에서 본문 내용을 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취득 방법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먼저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 개요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형광펜을 줄 안 거도 나중에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봅니다.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중 어떤 세율?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세율도 해당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 중과세율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대상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바꾸면 뻔히 뭘 바꾸겠습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리 바꿔서 나왔겠죠? 나왔습니다. 예, 자. 높은 세율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 시 그 세율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다음 순한 3월 달부터 이제 3월 달에는 제가 요 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요거 이제 알려드립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상삼팔, 무독립 815, U12식, 원팔, 03식의 끝. 자, 요거만 알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바로 문제 보자마자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취득세 뭐 표준세율 나와도 그냥 상삼, 뭐 무독립 8, 뭐 이런 식으로 다 문제 그 원팔 이렇게 하고 그냥 문제 쉽게 다 풀었어요. 다 그렇게 해서 보자마자 풀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스토리텔링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그 전까지는요, 일단은, 자, 참으시고, 자, 봅니다. 일단은 오늘은 한번 훑어볼게요, 그냥. 자, 지난 순환에는 유상승계시 등만 싹 설명드리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외우는 건 아니고, 외우는 건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자, 그냥 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상속으로 취득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요, 1,000분의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법에서 우리 특히 지방세에서 원칙적으로 세율을
천분율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험에서도 1천분의 23, 1천분의 8, 1천분의 30 이런 식으로 1천분의 40 이렇게 천분율 단위로 표시가 돼요. 시험에서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1천분의 23이니까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2.3%. 자, 그렇게 우리가 외우기는 하지만 기억할 때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2.3%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1천분의 23 이렇게 지문에 나와요. 그죠? 천분율 단위로.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 2.3%. 농지 외 부동산을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하면요. 1천분의 28이에요. 그래서 2.8%인데 나중에 이제 상, 3, 8 이런 식으로 막 외워야. 자, 보충해 보니까 농지 범위가 나오는데 농지가 어떤 거냐?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편하게.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두원간, 양수장, 늪, 농도,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하고 2번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목장 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축사와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사료밭 이거 포함해요. 그러니까 알겠네. 취득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 4개 지목이 농지입니다.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 4개 지목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 논밭, 과수원하고 동그라미 밭, 과수원, 논밭, 과수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목장용지 동그라미. 그래서 자, 농지가 이런 거라는 거, 지목이 4개 지목이라는 거 한번 알고 가볍게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상속외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자, 1천분의 35, 3.5%인데 다만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을 때는 1천분의 28, 2.8%가 돼요. 자, 외울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냥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비영리 사업자가 어떤 애들이냐? 자, 뭐 종교나 제사단체라든가 이런 거 쭉 읽어봅니다. 학교법인 정당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줄 긋고 그냥 비영리 사업자가 이런 애들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8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유상승계 취득 나오죠?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매매 교환 같은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여러분이요 거기다가 유상승계 취득되어 있잖아요. 그럼 돼지꼬리 땡냐에서 어떤 게 유상승계 취득이냐?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어떤 게 유상승계 취득이냐? 그러면요 자, 매매 자, 그 다음에 교환 자,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요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교환으로 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시험에서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는 매매로 뭘 취득했다, 교환으로 뭘 취득했다,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상승계수익이라는 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을 말한다는 걸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적어 놓으시고요. 옆에다가 그 다음에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1천분의 30, 3%예요. 3%. 자, 농지하고 주택 이외 부동산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것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4%입니다. 1천분의 44%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세율 몇 프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프로라고요? 4%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자 취득 가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요? 1%, 1천분의 10. 6억까지는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 주택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2%. 9억 초과 주택은 몇 프로? 3% 세율이 정도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우리 28회 요번에 합격한 어떤 수강생분이 요번에 신년 모임 때도 왔었는데 자 광명에서 그러고 광명에서 한 명도 안 온 것 같더라. 어째 보니까 아유 광명에서 한 명도 안 오고 하여튼 제가 자 갑자기 삐질려고 하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네. 자 올해 공부하는 그 분들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올해 공부하는 분들도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자 그 중에도 이제 한 분이 오신 분들 계시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날도 왔는 수강생분이 지난주에 수요일 날이었구나 여기서 광야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뭘 자꾸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지 자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요. 그래서 세율이 이제 매매로 취득했어요. 몇 프로냐? 그래서 그게 이제 6억이 넘었었던 것 같은데 2%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라고 얘기해줬는데 7억이었나 8억이었나 그래서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 수강생이 감면은 겉면은 더 이상 받는 게 없는 건가요? 취득세 감면 받잖아요. 막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 요 1%, 2%, 3% 주택 유상거래 시 요 세율이 이미 옛날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4%에서 이제 몇 프로 깎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 감면 한 적용된 그 세율이에요. 이게 이제 딱 영구인하 세율이라고 해가지고 딱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주택을 자,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 1% 세율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감면이 다 적용된 세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주택을 자, 유상거래, 매매로 취득했다,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얘들 하여튼 세율이요.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둡니다. 6억 원까지는 몇 프로라고요?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 3%. 아, 그래도 우리가 요건 알아야지. 누가 또 물어봤을 때 내가 저 주택 아파트 하나 사는데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율은 이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가세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는 별개고요. 일단은 취득세 세율은 이렇습니다. 표준세율.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차차 다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보니까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후적금속 포함해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들이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것도 나온 규정이에요. 아, 우리 세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계속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원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보세요. 원래는 내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땅을 사겠지, 대부분. 먼저 땅을 사잖아요. 내가 주택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그러면 신축할 때 일단 땅을 사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죠. 토지를 취득해. 그러면 토지 취득에 대한 유상거래로 토지를 취득하면 매매 교환 등으로 몇 프로예요? 4%입니다. 1,000분의 40.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주택에다가, 그림이 어째. 요 토지에다가 이제 토지 지상 위에 이제 주택을 나중에 이제 신축하겠지. 나중에 이제 주택을 신축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을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시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2.8% 세율이 적용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토지 땅 살 때 4% 내고 주택 신축 지었을 때 신축한 주택에 대해서 이제 2.8% 취득세를 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요. 순서를 바꿔요. 원래는 땅을 먼저 산 거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이 규정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일단 먼저 주택을 신축한 거로 타인의 토지 위에 먼저 주택을 신축한 거로 해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2.8%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거로 계약서를 그 잔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조금 조정을 해요. 계약서를 가짜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택을 이 토지를 취득한 거로 주택의 토지를 취득한 거라면 주택의 부속 토지잖아요. 주택의 부속 토지니까 자, 주택 부속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취득 가격에 따라 1%, 2%, 3% 요 세율을 적용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취득보다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머리를 썼어요. 순서를 계약서를 조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이 부속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토지 취득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4%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 이것도 아직 시험에 개정되고 안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신설되고 나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 부속 토지를 모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꾸는 거 시험에서도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의 범위 확대, 이런 것들.
네, 읽어보시고, 세 번째 거, 표준세율 영구 인하에서 제외되는 주택. 자,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되는데, 하여튼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다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있잖아요. 예,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단지 1층에 주로 이렇게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아파트 하잖아요. 그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자, 여기 영구인하 세율 1%, 2%, 3% 주택 유상거래 시 이 세율, 영구인하 세율 1%, 2%, 3% 정도는 이 주택에서 제외한대요. 그러면 제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그 주택을 아파트 그걸 취득했어요. 1101동 1101호에 있는 그걸 내가 취득했어. 그럼 몇 프로 세율을 낸다는 거예요? 영구인하 세율 1%, 2%, 3% 주택에서 제외된다니까 몇 프로 세율 적용돼? 4% 세율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가하고 똑같이 몇 프로 세율? 4% 세율 적용합니다. 아셨죠?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은 여기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 됐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나중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거 요게 이제 2018년도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거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원시 취득이요. 자, 우리가 원시 취득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다음 순환에 원시 취득하면 건축물 신축하거나 뭡니까? 신축하거나 또는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는 몇 프로요? 2.8% 세율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2.3%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 세율이 적용돼요.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다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030에서 금방 외워요,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취득세 세율을 다 봤는데 나중에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도와드리고 그때 외우면 이건 이제 다 해결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주택을 그러니까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한 몇 프로? 4%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한 주택은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세율 1%, 2%, 3% 세율을 정해요? 아니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그런 주택은 우리 1%, 2%, 3% 이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4%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자, 그리고 89페이지 표준세율 정리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 외우고요. 자, 나중에 자세히 또 어떤 얘기인지 비고에 나와 있는 자세한 얘기들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중과세율이요. 취득세는요. 개요를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하는 경우가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 권역은 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 같은 것으로 나눌 때 그 과밀억제 권역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의 거의 인구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와 경제력이 거의 절반을 넘는 거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과 요 주변 도시들이기 때문에 인구와 경제력이 더욱더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런 데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또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 같은 게 지어지거나 이러면은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가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그 표를 보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중과세를 하고 세율도 다 달라져요. 자, 취득세를 무겁게 중과세합니다. 근데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나 대도시 내 중과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볼 얘기 드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요거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 입문 과정에 이어서요.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요걸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고개를 한번 듭니다. 자, 들고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89페이지 보니까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대 등 사치성산을 취득에 따르면 뭐 표준세율, 아까 우리가 배운 그 본 표준세율에다가 이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라는 게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이제 조정하는 세율인데 하여튼 요거 중과 기준세율이 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4배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되는데 유상취득시는 12%예요. 그런데 어떻게 12%가 나왔는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우리 다음에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3월 달에.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90페이지, 자, 그 용어 정리가 중간에 있죠?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종전에 취득세, 예전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 자,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중과세 되던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도 종전과 지세 부담의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하기 위한 조정세율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여튼 공무원들이 하여튼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연결나사 같은 어떤 세율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중과기준세율이란 세율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1,000분의 22%예요. 요게. 자, 나중에 배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하여튼 배우게 될 거고요. 양가로 이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있죠? 자,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 사치성 재산이 뭔지는 알고 가야지 뒤에 재산세하고도 연결되고 등등 그래서 요거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치성 재산이 뭐냐? 자,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율을 무겁게 중과세를 합니다. 왜 중과세 하냐고요?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어떤 간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자, 종류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별장이요, 별장. 자, 별장이 사치성 재산인데요. 별장 그러면 벌써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치 좋은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잔디 깔려있는 멋진 집. 딱 떠오르죠? 네, 별장. 근데 요즘은 뭐 별장이라는 게 뭐 요즘 사람들 보니까 속초 같은데 뭐 이런데 동해 속초 같은데 바다 보이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별장이에요. 그냥 그거 사가지고 세 주고서 세 주거나 임대 주거나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 하나 갖고서 가끔씩 자기들이 거기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한 여름 같은 때 몇 개월 거기서 있다가 추워지면 다시 일로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별장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간에 별장이라는 거예요. 꼭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광명시에요. 어떤 재외 국민, 미국에 사는 교포가 광명시에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사놓고서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끔씩 몇 달씩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구별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요.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다 몰려야 될 것들인데 자, 광명시에서는 뭐 제가 나이트클럽에 온 지 딱 한 번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광명시에 있는 다이아나 호텔 나이트클럽에 한 10년 더 됐나? 하여튼 10년 전인가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더 된 것 같으네요. 한번 온 것 같아요. 친구 한 명 결혼식 하고서 피로연 때문에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서는 또 한 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이아나 호텔 거기 옆에 룸 자,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단란주점 뭐 어쩌고 뭐 이런 거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한번 온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봅니다. 고급 오락장 그런 거라는 것만 짐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돼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지, 이게 살성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또 골프장을 원시 취득,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쳐서 골프장을 원시 취득, 그러니까 증설할 때, 골프장을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쳐서 건설할 때 환경오염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심각하니까, 자연환경을 해치니까 중과세합니다. 근데 증설할 때 중과세. 근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 있죠? 매매든 증여든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도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 골프 연습장하고 구별해서 골프장은 수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칠 때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니까 중과세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어쩔 수 없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승계 취득 중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요. 고급 선박은 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에요. 시가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인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그러니까 연구용 선박이나 영업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 같은 건 제외하고 이런 거. 자,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요. 고급주택도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고급주택은 사치성 자산인데,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의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얘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 같은 데서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별장부터 해가지고 고급 선박까지를 살성산으로 중과세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재산세는요, 별장, 고락장, 골프장, 고급선박을 보유할 때, 자,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 취득세는요, 별장부터 시작해서 5가지, 고급대까지 5가지를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자,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세금 하나가 빠졌어요.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악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5가지를 살성산으로, 고급택까지. 재산세에서는 고급택 빼놓고 나머지 별장, 고락장, 골프장, 고급선박만 살성산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가지 살성산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입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니까요. 자, 90페이지에 사치성, 양가로 2번 사치성산에 대한 세율 해가지고 중과세 취지, 그래서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세율은 다음 순환에 자세히 이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아니구나. 그 중과세 대상 자산에서 90페이지 한쪽 가르친 2번이요. 중과세 대상 자산.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100분의 400인가 4배 합한 세율을 이제 적용해서 중과세를 하는데요. 아직 뭔지 몰라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요. 골프 회원권 미추입니다. 골프 연습장,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법인의 비용용 토지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성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골프장이 살성산인 거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살성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살성산이지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는 살성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주의합니다. 시험에서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 연습장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소개해요. 이런 식으로. 91페이지 중과세를 적용 방법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양가로 3번 사치성 재산의 범위입니다. 별장,
자, 봅니다. 별장 개념 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번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자,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몇 줄입니다.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봐요. 그래서 그 10배까지는 별장과 함께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세율을. 근데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10배까지요. 7배로 바꾼 적이 있고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한 잡다한 내용들 나중에 차차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자, 참고 내용 이런 것들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92페이지로 갑니다. 92페이지에서 골프장 봅니다. 자, 두 번째 살상산인 골프장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동그라미죠.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골프장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임목, 예? 수목의 집단 임목도 다 골프장으로서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런 건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거예요. 꼭 등록 안 했어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면 골프장으로서 중과세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한쪽 가신 3번입니다. 고급 오락장입니다. 의, 도박장, 유흥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특수목욕장이 어떤 거냐면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고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와. 탕에. 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랑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가봤냐고 이렇게. 자, 그래서 경험담을 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펄쩍 뛰면서 그런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겠죠. 자, 어떡하네. 그런 거고요. 하여튼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고급오락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요. 니은번 그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역시 건축물 바닥 면적이 살짝 미실이요. 몇 배요? 10배 당한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고요. 뭐 디귿번도 뭐 별거 아니에요. 고급오락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도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3페이지 보니까 참고의 고불학장의 범위가 나오는데 나중에 실무에서 상가 같은 거 하실 분들 있잖아요. 상가 전문, 상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고불학장의 범위를 자세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자세히 봐봤자 시험에 이런 것까지 막 자세히 막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참고입니다. 참고 됐고요. 한쪽 가르친 4번입니다. 참고 아래 보니까 고급 선박 한쪽 가르친 4번. 고급 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밑줄이요.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의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자, 연구용 학술용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합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어야 되고요. 시가 순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한 선박입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 전에 1억이었다가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한쪽 가르친 5번은 고급주택입니다. 의 지방세법상 살상산의 하나인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 중과세이며, 자, 요거요.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다른 세목은 중과세 안 해요. 자, 밑줄이고요.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도 또 반복되는 밑줄입니다. 그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아까 별장이든 고불학장이든 고급택이든 그 부속들이 경계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자, 그래서 10배까지 고급택이 됩니다. 밑줄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 5가지입니다. 다시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94페이지 고급택의 요건 같은 것은 나중에 배우긴 배우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 특기급과 별장의 세목별 비교가 나오는데요. 공부했던 분들은 기초인문과정을 봤던 분들은 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미력 정원역과 관련한 중과세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3, 4월부터 이제 기본적인 세율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자세한 내용들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 96페이지 대도시 중과세도 지금 볼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자 99페이지도 넘어가고요. 99페이지 넘어가고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100페이지 세율 특례 100페이지 나와 있는 하단에 세율 특례라는 거 있죠? 특례 세율 28회 시험에 나왔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세법 한 바퀴 좀 어느 정도 돌고 그 다음에 민법적인 지식도 좀 있고 자 이럴 때 이제 공시법적인 지식도 있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나중에 배울 얘기예요. 103페이지 제7절 비과세인데 어느 때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자 얘기입니다. 요 얘기도 자 뒤에 한 바퀴 좀 아니구나 지금 봐도 되겠구나. 자 요거 제7절 비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비과세 가정이 뭐 자 그렇지. 나랑 이렇게 딱 나랑 눈 마주치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좋아 자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 여러분들 저랑 눈 마주쳤는데도 시종일관 이러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삐졌다는 얘기인데 나한테 삐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103페이지 봅니다. 제7절 비과세인데요. 성원 신부들은 비과세가 뭔지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용어 설명을 뭐 드려봅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떤 얘기냐면 비과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좀 이따 볼게요. 비과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비과세가 뭐고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이라는 게 있고. 자, 그럼 어떤 건지 한번 이 용어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중에 보면 비과세가 뭐예요? 감면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한번 보세요.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서 안일 삐자니까 제외하는 건데요. 요거 비과세는 아예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요. 아예 그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제외하고요. 얘는 또 비과세 해달라고 비과세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비과세로 그럼 아예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감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감면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세금 계산을 일단 해요. 그런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예요. 자, 그리고 이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깎아주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규정은 주로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에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같으면 조세 특례 제한법이란 법에 엄청나게 이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뭘 위해서 감면 규정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감면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중요한데 감면 규정은 실무에서는 필요하지만 실전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 감면 규정은 거의 시험과 의미가 없고요. 이제 비과세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 비과세 되느냐? 취득세 비과세. 작년에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1번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요. 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요.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원래 국가 지자체가 아니라 그냥 법령에서 국가 지자체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형광펜으로 줄을 안 그어도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국가 등이 자기가 국가나 지자체가 뭘 취득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냅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는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살짝 연필 같은 거로요. 다만 이것도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랬더니
정부기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취득세를 과세했어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뭐 부동산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뭘 취득해요. 그랬더니 비과세를 해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비과세 해주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아유, 개인 간에나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때리세요. 막 이런 거지. 국가 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는 철저히 상호주의자? 아유,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도 대마도는 우리 땅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대마도도 조선시대까지 거의 우리 속국이었어요. 거의 우리 땅이었잖아요. 조선 중기까지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거의 일본 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별로 동조하는 눈빛이 아닌 것 같은데? 주장해야 한다니까요,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한 취득의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요. 국가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수사법 규정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쭉 밑줄인데 국가자치자체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밑줄이고 그 아랫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요, 서울특별시에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기부 체납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애양심 투철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 그러면서 취득세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서울시 것이 될 건데. 제가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내셔야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냐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살짝 밑줄이요.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거 당연히 과세를 해야지. 약속을 안 지키는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밑줄입니다. 살짝.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밑줄이요. 이것도 시험에 지문에 나왔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자, 양가로 1번 봅니다. 요것만 보고 쉴게요. 신탁. 가나운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건데 쭉 밑줄입니다. 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위탁자로, 이건 이제 줄 긋지 마세요. 읽어보면 돼요. 위탁자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이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형식적 취득. 동그라미 2번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잖아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형식적 취득으로. 3번 수탁자가 현천해서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얘도 새로운 애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이잖아요.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줄로 올라가가지고 양가로 1번에서 신탁재산 취득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문제가 됐었어요? 조합원.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과세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위탁자, 수탁자로 이전하는 이런 경우만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등등.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양가로 2번부터는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지금 볼 거 아니고 나머지 얘기들, 자,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또 있지만 양가로 3번, 4번 이런 것들, 양가로 5번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 8절 납세 절차,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